그 아래 화산이 많은 건 사실이고 처음에 재밌는 게 그 남극 내륙해로 들어갔던 게 이제 19세기에 영국 배들이 거의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가서 자기들이 남극 내에 들어가 보니까 화산이 폭발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에도 예, 에러버스 화산이라고 지금도 계속 활화산이에요. 지금도 예, 살아있어요? 지금 계속 그런 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화산이 반겨졌던 거죠. 처음에 들어가 보니까. 남극과 화산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온천 같은 건 없어요? 온천도 주변에 있겠죠. 근데 뭐 추워가지고 온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운 데가 좋은데. 그럼 남극에서는 그러면 용암 이렇게 흐르면 우리나라나 다른 데서 흐르는 것보다 훨씬 빨리 식죠? 눈이 많이 오고 기온이 추우니까. 아무래도 뭐 마그마하고 얼음하고 작용을 하니까 아주 독특한 뭔가 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여러 가지 연구가 방향이 다르거든요. 바다에서 폭발할 경우에 이거는 물하고 마그마랑 반응하는 스타일, 빙하랑 반응하는 스타일은 아마 아이슬란드 같은 데는 아마 그런 연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남극에서도 아마 폭발을 한다면 비슷한 그런 것들이 관찰이 되겠죠. 빨리 식을수록 구멍이 뻥뻥 뚫리지 않습니까? 덜 뚫릴 거예요. 그 기포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바로 바깥이 굳어버리면 잡혀 있으니까 그 구멍이 뚫리는 건 이제 기체가 빠져나가니까 생기는 건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딱 잡혀버리니까. 그 마그마가 식는 속도는 그 돌멩이 구멍보다 돌멩이 광물 입자 크기에 영향을 아마 줄 것 같은데. 마그마가 식는 속도가? 네네네. 근데 마그마 대체로 다 전 세계 마그마 비슷비슷한 성분들 아니에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바다에서 굳는 건지 대륙에서 굳는 건지 아니면 땅 속에서 굳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온도 조건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게 영향을 줄 겁니다. 실제로 그 화산할 때 제일 연구하기 좋은 대상이 바다에서 바로 식은 용암이라고 해요. 용암. 왜냐면은 보통 천천히 식으면 쟤도 다 빨리 이제 성분이 변하는데 빨리 식으니까 걔네들이 딱 잡혀 있는 거죠. 유리질 상태에 딱 있으니까 유리질 상태에 있으면 걔가 이제 마그마의 조성을 많이 보존하고 있을 거라고 해서 이제 그걸 많이 연구를 하죠. 아니 근데 같은 용암인데 어떤 친구들은 저 제주도 현무암처럼 시커매지고 얘네들은 이렇게 하얗고 이렇지 않습니까? 네. 제 질문 끝났는데요? 네. 그거 이제 아주 진짜 좋은 질문입니다. 진짜 좋은 질문이고,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멘틀에서 바로 올라온 그런 화산이거든요. 원래 멘틀하고 같이 있었던 애니까 그 멘틀하고 평형을 이뤘던 그런 거 현무암이라고 하고 달도 현무암입니다. 달도 현무암이고 하얀 돌들은 현무암질 돌이 다시 한번 녹은 거예요. 성분이 다르죠. 걔네들이 다시 녹았던 애들이 그렇죠. 깊은 데서 다시 한번 어떤 열에 의해서 다시 녹아서 만들어져가지고 계통이 다른 돌이 된 거죠. 조성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현무암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 철 이런 성분이 많고 그러니까 어두운 색을 띠고 칼슘도 물론 많지만 화강암 그런 것들은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나트리움 이런 것들이 많죠. 칼슘 이런 것들이. 제주도 현무암은 폭발하자마자 바로 바다 떨어져서 식은 애들 이런 애들인 거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한번 다시 깊은 곳에서 뭐 높은 압력과 높은 온도에 다시 녹았다가 다시 천천히 굳은 애들이 화강암 같은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돌인 거예요. 정말 이해가 빠르시네요. 아주 정확하게 정리하셨어요. 그렇습니까? 걔네들을 우린 꺼내다가 다시 이렇게 막 대리석 만들어 갖고 비싸게 팔고. 대리석은 또 다른 종류죠. 대리석은 바다 아래 쌓였던 플랑크톤의 자네들이 대리석이 그거예요? 네. 대리석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대리석이라는 거는 플랑크톤이 굳어져서 된 어떤 그 암석들이 다시 한번 열을 받아가지고 굳어진 거예요. 어쨌든 원재료는 원재료는 플랑크톤인 거. 화산은 우주에도 많죠? 그쵸. 우주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좀 재밌는 화산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지구엔 없는 거죠? 지구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소행성이나 명왕성 같은 일부 천체에서 볼 수 있는 화산인데요. 얼음 화산입니다. 근데 왜 화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화산처럼 산에서 얼음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얼음이 나와요? 네, 마그마 대신 얼음이 나오거든요. 슬러시 같이. 약간 좀 우주 쪽은 이거 뭐 우리가 입증을 못하니까 믿어야 되나? 아니 관측이 되는 거예요. 에이 별도 잘 안 보이는데 그 화산에 얼음 나오는 거 어떻게 관측을 해요? 아니 뭐 명왕성이나 소행성 같은 건 우리가 탐사 로봇이 근처를 가서 다 탐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실제로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가 확인을 한 거죠. 근데 화산에서 얼음이 펑펑펑 나와요? 얼음이 계속 나오면서 그 산의 면적이 넓어지는 게 이제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 얼음이 계속 나오면서 산이 이렇게 넓어져요? 네, 근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얼음이 적당히 녹았으니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건 그 천체 땅 속이 꽤 따뜻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네요. 네, 뭐 예를 들면 방사성 붕괴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소행성이나 명왕성에 꽤 큰 멘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좋은 증거이기 때문에 많은 탐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얼음 화산 밑에 있는 마그마라고 하는 건 물이겠네? 그렇죠. 재밌네요. 네네네. 하긴 우리는 얼음하고 물이 뭔가 특별한 걸로 생각하지만 네. 사실은 겉부분이 얼음으로 둘러싸여 있고 안에서 뜨거운 물이 압력으로 분출하면서 얼음이 되는 거야? 그 바깥으로 나오면서 얼어서 떨어지면 그렇게 만들어진 현무암을 우리는 얼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네요. 지질학에서는 그 재밌다. 얼음이 암석이에요. 그쵸. 다른 얼음이 게 없지. 암석의 일종이에요. 지질학에서요? 얼음이 암석이라고요? 네, 암석의 다른 일종이죠. 없죠. 교체 상태인데 그 결정질 구조를 갖고 있을 때 암석이라고 하거든요.
거거든요. 얼음이라는 건 정확하게 결정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물이라는 광물로 이루어진 암석. 와 재밌다. 그 생각을 안 해봤어. 그러면 예를 들어 코끼리가 꽝꽝 얼어갖고 땅 밑에 죽었어요. 그거 암석이에요? 그건 암석이 아니죠. 암석은 결정 구조가 아니에요. 그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고체를 말하거든요. 아 규칙적으로 배열돼. 코끼리를 규칙적으로 배워. 그게 또 유기물이죠. 유기물이. 그게 저건 유기물이니까 암석이라고 하죠. 그 얼음도 암석으로 이제 구분하신다는 거군요. 말씀하시는 거 이해하고 나니까 너무 당연하네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냥 구성하는 원소만 다를 뿐이지 다른 거랑 다를 게 없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흙 같은 거로 이렇게 좀 돼 있어야 될 것 그 느낌이 같은 그쵸. 느낌. 네. 그런 걸로 돼 있을 거야 되는데 저는 아직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걔도 그러면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락이에요? 많이 쓰잖아요. 위스키 언더락스. 그러네. 그러네. 와. 거기서도 금방 아는. 그러네. 그러네. 이게 뭐 그 이후로 뭐 그건 이름인지 모르겠으나 여튼 뭐 그렇긴 하네요. 얼음도 여러분 암석이었습니다. 예. 에피소드 하나로 저 남구에서 한번 가셨을 때 밖에서 한번 소변 보셨죠? 아니 맞아,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과학자로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정도 실험 정신 없는데 어떻게 과학을 하시죠? 근데 기본적으로 남극에는 오염을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오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뭐 배설물 이런 것들도 다 싸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진짜 가지고 와야 돼요?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게 무슨 얼마나 큰 오염이 된다고? 그래도 조약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약속이 있는 거죠. 그럼 밖에서 노상을 안 해보셨군요. 근데 제가 안 그래도 이걸 보고서 물어보니까 저는 뭐 보통 바다를 하다 보니까 빙상 위에서 탐사한다는 이런 건 안 해봤는데 해본 국립연구자한테 물어보니까 뭐 얼 것 같긴 해. 진짜 어냐? 소변을 보면 당연히 얼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발산되는 순간 네, 뭐 바로 언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영하 30도에서 자기 일을 했는데 바로 얼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발사되는 순간 얘는 그럼 똘똘똘 그러니까 저 얼음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경험 안 해서 모르겠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아가지고요. 근데 그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만화에서 그런 장면 나왔던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그게 사실인가 보네. 와. 과학자들이 그런 실험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추운 데서 시를 하게 되면 얼음으로 떨어진다는 사실. 젊은이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모양 그대로 우리가 유지할 수도 있나 이게? 그 전에 얼어버리지 않을까요? 그 모양을 만들기 전에. 모양을 만들기 전에 나가는 과정에서 바로 그냥 그래서 이렇게 포물선으로 우리가 고드름을 만들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이게 분출되자마자 얼지는 못하거든요. 소변의 온도가 낮아져야 되고 그때 또 액체가 고체로 될 정도의 에너지를 빼앗겨야 되니까 앞부분은 분명히 소변의 형태로 나갈 거고요. 아무리 추워도. 네네. 조금 진행하다가 얼 텐데 얼마나 빨리 오는지는 근데 그 발사 원점이 혹시 얼진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원점에서 못 얼어요. 그 온도가 내려갈 때까지. 그러니까 발사대가 혹시 얼진 않냐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건 안 옵니까? 예, 발사대는 우리 몸의 혈액이 네. 계속 순환하면서 체온을 유지하고 있어서 발사대는 얼지 않습니다. 그래요? 얼음이 그 정도 순식간에 얼 정도면 이 친구의 안전도 저는 보장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됐습니다. 그럼 마음 놓고 한번 실험해 보시는 걸로. 너무 오래 하지만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남극 가서 꼭 한번 실험해 보세요. 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볼게요. 네.